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를 5시간째 하고 있죠. 예, 거의 이론적으로는 평가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음에 하는 프로그램 개선이 끝나면 나머지는 뭐 작성 사례, 어떤 실제적으로 해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이 거의 막바지가 돼서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평가 부분은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더 할 건가, 뭐 축소할 건가, 확대할 건가, 또는 뭐 이렇게 어떤 그 유지를 할 건가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가 중요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2주차 2차 시가 되겠네요. 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목찬 화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화면이 나오죠. 이게 참 저도 상당히 좀 이게 색깔도 그렇고 이 순서가 천천히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예, 1, 2, 3, 4는 지난 시간에 다 4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은 5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나 학습 목표가 나오네요. 예, 1, 2, 3, 4는 다 했고요. 5번째, 평가 절차를 좀 상세히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 절차 부분들이 좀 이 책은 상당히 좀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이 교재는 제가 다른 교재들보다 상당히 짜임새도 있고 수준 높게 만들어진 교재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다른 책들은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책은 좀 세밀히 그리고 또 전공자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진 책으로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평가의 이유가 있었죠. 프로그램 기획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또 프로그램 실행 타당성을 어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자금 또는 예산을 지원해준 재정 지원기관의 어떤 미션을 만족을 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마케팅을 위해서 다목적용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이 있죠. 지금은 앞에 했던 걸 쭉 스크린 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중이고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맥락을 짚어줘야 오늘 하는 수업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평가 내용에는 그 노력도가 좀 평가 내용에 있어야 되죠. 노력이라는 것은 모든 자원,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데 들었던 모든 비용과 모든 노력과 모든 인력들의 총량이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상치 못한 결과도 평가 내용이 좀 있어야 되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우리가 계획에도 없었고 다른 데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를 나왔다. 좋은 것이면 가설이 돼서 그것은 이론을 확립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안 좋은 것은 다음에 안 좋게 빼버린다든지 개선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도 조금 평가 내용에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효과성이죠.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겠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효과성, 4번 효율성 이런 거는 계속 지금 이 평가에서 나오죠. 평가를 하는 목적이 거의 뭐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죠. 사실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효과성은 경영학에서 주로 쓰는 거고 효율성은 경영학도 쓰지만
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자기들의 전공 용어들입니다. 이것이 다 각 학문들이 빌려와가지고 그 개념을 빌려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효율성은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어떤 인적, 물적 자원들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산출이 결과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이런 비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 평가의 기준과 평가 요소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기에는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역량, 그 다음에 품질. 이건 뭐 이런 품질이란 게 꼭 물건만 품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또 품질일 수가 있는 거죠. 전문성 부분. 그래, 뭐 전문성이 얼마나 가미되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결과의 과정들,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배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평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가에 뭐 왜 하는 평가의 목적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평가 요소도 말씀을 쭉 드리죠. 자, 그럼 평가의 방법에 있어 갖고 지난 시간에 했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었다.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뭐 상대평가는 뭐 개인차 변별이 좀 용이하다. 즉 세로화를 해둔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의 장점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참여자들에게 성공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합니다. 다 100점, 예를 들면 다 100점 주면 딱 기분 좋겠죠. 뭐 성취감도 성공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단점들은 상대평가는 뭐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뭐 1, 2, 3, 4, 5 서열이 되기 때문에 뭐 목적과 목표의 달성에 무관심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절대평가에는 상대평가의 장점인 개인차 변별이 용이한데 여기는 단점으로 개인차 변별이 어렵죠. 다 뭐 100점 주뿌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또 봤죠. 평가 모델 조사 모델이 있었죠. 우리가 총괄평가 조사 모델과 그 다음에 행성평가 두 번째 행성평가 조사 모델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세 번째 총괄행성 혼합 모델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총괄평가 조사 모델은 뭐 지난 시간 배울 때 어떻게 했나요? 프로그램 종료하고 나서 하는 평가라고 그랬죠. 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그런 평가인데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종료 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져보기가 좀 쉬운 것입니다. 즉,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인 평가라고 말씀을 했죠. 자, 두 번째는 이 행성평가 조사 모델은 프로그램 중간에 하는 거라, 도중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중에 하다 보면 프로그램 개선의 목적도 있고 중간에 프로그램을 도중에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건지 또는 프로그램이 평가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와서 축소를 시킨 건지 영 부정 요소 나오면 중단할 것이지 아니면 뭐 평이하게 큰 평가의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해가 이 프로그램 유지를 해가면서 진행할 건지 이런 게 쓰려고 하는 평가 조사 모델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총괄 행성, 총괄과 행성을 앞에 1과 2를 혼합한 여러분 이게 자꾸 섞는다는 것은 각각 좋은 점을 취합해서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잘 섞어서 우리가 비빔밥을 섞어서 또 다른 그 식자재 비빔밥에서 또 다른 맛을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들이죠. 처음 초기에는 평가할 때는 행성 평가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종료할 때는 꾸준하게 하나로 하지 않고 종료 시점에 총괄 평가를 해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때 평가를 그때 융통성 발휘해가지고 그때 적합성을 보겠다 이제 이런 게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1과 2를 섞어서 좋은 점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가 있었죠. 예, 효과성은 아까 말씀했죠. 목표를 달성 여부를 이런 거 두고, 효율성은 인풋, 얼마만큼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아웃풋, 결과를 비율로 몇 배로 만들어냈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 분 더 나오죠.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중에서도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 절차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프로그램 평가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한번 해보면 이 개요는 뭐냐면 프로그램 평가전 평가 조사의 일종인데요. 얼마만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개입을 기술해가지고 개입 기술과 프로그램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예, 패턴화된 응용 조사, 일반 조사보다는 좀 응용 조사의, 예, 형태가 프로그램 평가 조사입니다. 주로 이 유형에는 단일 사례 연구가 있고요. 사업평가 조사가 있는데, 단일 사례 연구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개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 그러니까 어떤 우리 클라이언트 개인 또는 클라이언트를 많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데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단일 사례 연구 조사고요. 사업평가 조사는 프로그램 서비스 효과를, 프로그램의 이 서비스 효과를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여러분들 진행하고 나서 거기에 서비스 효과를 얼마만큼 평가하는 그런 조사가 사업평가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평가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평가 결과를 자꾸 다시 돌려서 이제 평가 결과를 응용하고 또는 평가 결과를 돌려가지고, 예, 뭐랍니까? 계속 환류를 시켜가지고 바람직한 목표를 수립한. 이 무슨 말씀이냐면 평가 결과를 자꾸 되돌려간다든지 다음 또 쓴다든지 이렇게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응용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려서 바람직한 목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조금 이 프로그램 평가 조사를 보고 그쪽에서 또 목표를 만든다든지 좀 더 나은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목적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시한다. 프로그램 평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시를 해요. 왜 제시합니까? 예, 목표 달성과 효율성, 몇 배를 달성했냐, 효율성을 어떤 인풋에서 아웃풋 몇 배를 나왔냐, 효과가 났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 이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시해. 여러분, 효과도 없고, 즉 목표 달성도 못하고 효율성, 즉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몇 배의 효율을 내지 못한다면 그럼 사회 책임을 다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프로그램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시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평가 조사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의치 않는 결과에 의해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다. 그럼 그것이 검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가설들을 타당성 있다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평가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교재 208페이지, 210페이지까지입니다. 보편적 이렇게 평가 절차를 이래 썼는데요.
정당한 또는 규범적인 평가 절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제일 먼저 평가의 근거와 목적의 확인. 대강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다음 편에 다음 화면에 보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각각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이 사실은 나올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가의 근거와 목적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가가 근거, 준거가 없는데 왜 평가를 한 근거가 법적 근거라든지 어떤 기관의 규칙이라든지 또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준거에 대해서 설정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가 활동에 대해서 기획을 해둬야죠. 뭐 주무구식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어떻게 한다 또는 인원은 몇 명 동원하고 어떤 방법을 하고 몇 회에서 걸쳐서 하고 이런 방법을 기획을 해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그렇게 기획을 하고 나서 평가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죠. 수집하기 위해서 수집 계획이 좀 있어야 돼요. 세워둬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수집 계획이 세워뒀다면 이제 평가 자료 수집 활동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 뭡니까? 여러분 자료 많이 모아왔겠죠? 평가 활동 자료를 많이 모았는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분석을 해봐야 되고 자료도 가공해봐야 되고 그 다음 판단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즉 자료를 쓰기 그 기관에 맞게 쓰기 위해서 분석 판단 즉 가공해보는 것입니다. 예, 이제 앞에 그 표로 보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단계 평가의 근거와 목적을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평가를 왜 하는가를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평가를 임할 수 없는 거죠. 즉 어떤 이유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또는 어떤 목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함으로써 평가 활동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즉 정당화, 즉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평가 준거 설정인데요. 준비 단계인데요. 전체 단계를 따진다면 평가 대상의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 목적, 내용, 관련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럼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떤 점을 평가의 준구로 삼아 평가할 것인가를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무슨 평가 준거란 말은 무슨 말? 근거. 좀 더 비슷한 말로 하면 근거인데요. 어떤 근거지만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를 기준을 조금 사람의 인력으로 감미해 씌웠던 그런 것들을 준거라 합니다. 그럼 준거를 삼아 평가할 것인가를 설계,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평가 준거에 나름대로 설정을 즉 평가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둬야 이 준거가 기준보다는 조금 약간 다른 맛이 있습니다만 달리 표현하기 뭐해서 지금 기준을 삼아 평가 뭔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삼아 설계나 기획을 하게 돼 평가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평가 활동의 기획입니다. 예, 기획 단계죠. 앞에는 뭐 근거도 준거도 설정하고 이런 목적도 확인하고 이런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확인하고 준거 설정이 끝나면 이제 기획을 하게 되죠. 앞에 평가 목적과 평가 준거를 바탕으로 평가 활동을 설계한단 말은 기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한다. 즉 우리가 평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100m를 간다면 누가 좀 빨리 가는 사람이 효율성이 높겠죠. 빨리 도착하는 사람.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평가 전략을 수립한다. 조금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착하는 과정에서 에러라든지 어떤 이런 실수 없이 그런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평가를 주려면 가장 적합한
평가 모형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모형을 배웠지 않습니까? 뭐 종합 모델이 있었죠. 총괄평가 조사 모델이네요. 그 다음에 행성평가 조사 모델 중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괄평가 조사 모델은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였고요. 행성평가 조사 모델은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총괄행성 혼합 모델은요, 두 개 섞어서 평가하는 거였죠. 초기에는 아니면 또 중간에는 그게 행성 평가를 하다가 끝나고 나서는 총괄 평가 모델로 하는 이런 거 그게 세 번째 그거였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델 중에 평가 모델 중에 적합한 것을 하나 골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골라낸다? 평가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니까 이것은 총괄 평가 조사 모델이 좋겠구나. 뭐 이런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원 준비 등을 충분히 준비물들이 어떤 건지 준비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게 기획 단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평가 활동들을 설계하는 것, 즉 기획을 세워놓는다 이런 겁니다. 건축으로 따지면 집 건축 설계도 만드는다 이런 이야기죠. 설계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평가에서 설계도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평가 활동의 기획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기획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다녀 봐야겠죠. 근데 뛰어다니기 전에 또 기획은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든지 평가 자료 수집을 하려는데 그게 뭐 막무가내 이어갔다 저갔다 하면 사람만 지치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낭비하는데 그럼 수집 계획을 조금 수집하는 실질적으로 뛰어다닐 계획을 좀 수립하는 거죠. 즉 판단 근거 수집 단계인데요. 프로그램의 가치나 장점 또는 효과 있는 근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특정 방법과 도구를 우리가 활용을 해본다. 이건 좋은 말이기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이 좀 어떤 프로그램의 가치나 장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떻게 평가 활동을 펼쳐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시간 갖다 버리고 인력 갖다 버리고 예산 갖다 버리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근원과 출처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종류가 뭔지 여기에 관련돼서 인적 물적은 얼만큼 투입돼야 되는지 그렇다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자료가 서울에 있다. 그럼 서울에 출장 가야 되는 거죠. 뭐 혼자 갈 거냐 2명 갈 거냐 뭐 인적 물적 자원들이다 투입을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둬야 됩니다. 수집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수집 활동을 하고 이제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 보건복지부 뭐 아니면 서울 뭐 그 기획재정부 뭐 이런 데 가서 자료를 좀 수집해야 되겠다. 이 김해에서는 도서관이 조금 규모가 적어가지고 사회복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 내가 서울에 중앙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좀 수집해 와야겠다. 이러면 서울중앙 출장 가가지고 중앙도서관 들려서 한다든지 기재부 즉 재정기획부 기획재정부에 들려서 자료를 구한다든지 뭐 보건복지부 들려서 자료를 구한다든지 이런 거죠. 살찌는 그러다 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다양한 수집 방법들을 포함한 자료 수집 방법과 측정 활동 포함한 자료 수집 방법과 자원들이 동원되겠죠. 자료 수집 방법도 적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내가 서울 갈 시간 여력도 없다. 너무 바쁘다. 그러면 여기서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어디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아까 말한 기재부나 기획재정부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죠. 다음 6번째는 자 그럼 자료를 모아놨다. 자료를 다 여러분 수집 활동을 해서 수집해가지고 가져왔다. 구슬도 끄매야 보배가 되는 거 마찬가지죠. 자료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놔주면 뭐 무작위로 수집해 온 거기 때문에 큰 활용도가 없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판단도 하고 즉 자료를 가공하는 것이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뭐 자료를 보고 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 감각으로 그거는 조금 업무를 하는 패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석을 해본다는 거죠. 기준을 세워놓고 분석하고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 다음 평가 원칙을 명령하였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네,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냥 이제 이래 되면 기준도 세웠겠다. 원칙도 있겠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가공을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아주 사고가 종합적인 사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자, 7번째. 이제 그럼 어떻습니까? 평가를 분석해서 판단해가지고 가공다까지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활용하고 프로그램 개선도 하고 뭐 의사함 결질 나오면 뭐 발표도 하고 뭐 다 이래 하죠. 평가 결과를 평가 관련자들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의뢰자도 있을 거고요. 평가 요구자도 있겠죠. 이 평가를 결과 보고하는 평가를 해달라는 어떤 의뢰자들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준 재정기관들은 평가를 해달라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가원칙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평가보고서들은 대충 다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칸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 소설이나 어떤 뭐 수필처럼 문장력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닙니다. 유가원칙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되고 평가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배포해야 되죠. 배포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평가 목표 달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재 210페이지 표 10-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준비 단계가 있고요. 여러분 준비 단계가 보시면 교재에 표 21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10-2 평가 절차와 그 구성 활동의 개념화 이래 있죠. 밑에 표가 있는데요. 자, 단계가 있죠. 준비 단계가 있고 기획 단계고 두 번째는 기획 단계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죠? 판단 근거 수집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가 결과 활용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준비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표를 준비 단계 보면 여러분 두째 칸에 있죠. 단계 하위 단계로 나온 준비 단계 평가 근거를 확인해보여. 평가 목적도 확인해보는 거죠. 하위 단계 1, 2 두 번째 칸에 있죠. 그 다음에 기획 단계에서는요. 평가 활동의 기획을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거기 단계에서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죠. 자, 평가 활동의 기획 단계에서 뭐부터 합니까? 평가 목적의 구체화, 평가의 강조점과 초점을 뭐 확인한다. 이렇게 쭉 오른쪽에 활동 단계 하는 것들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평가 근거 수집 단계네요. 자, 그럼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자료 출처 확인과 선정, 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거기서 나왔는데, 국립중앙도서관, 기재부, 어디 간다, 이래 하고 나서 거기에 그 자료를 얻어왔으면 출처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 활용 단계죠. 아까 말씀 활용 단계로 보고서를 결과 보고서 6호원지 쓰고 나면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를 다들 활용하겠죠. 다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되어준 기관들은 자기도 예산 되어준 근거를 삼기 위해서 평가 보고서도 받을 거 여러 가지 다 용도가 있는 거죠. 그 결과 보고는 보고 대상자의 확인, 보고의 형태, 일시, 방식 다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 결과의 종합, 정리, 근거와 재현, 평가 결과의 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 나오면 대충 다들 눈치챘겠죠? 예, 곧 마칠 시간이 왔네요. 예, 자율학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프로그램의 개선은 몇 장인가요? 제 11장이죠. 프로그램 개선으로서 이론은 거의 다 마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3페이지에서 217페이지 정도는 한번 예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5월 하순으로 접어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교에 관련해서 학기에 관련해서 수업은 한 3일 정도 남았죠. 예, 3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업이 거의 막바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맑은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다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